여러분들께서는 쟁성공후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쟁성공후란 앞서기를 다투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격렬한 경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럽 축구계에도 이와 같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해리 케인을 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영입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유니버설은 레알이 중동으로 떠날 가능성이 큰 카림 벤제마의 대체자로 케인을 점 찍었다며 페를랑 맨디를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벤제마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억 유로, 한국 돈 2,833억 원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레알은 급히 대체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벤제마는 레알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레알에서 2009년부터 14년간 활약하며 총 647경기 출전해 353골과 165도움을 올렸습니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각종 컵대회 우승까지 무려 24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레알을 우승으로 이끌며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도 품에 안았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벤제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 도전을 하고 싶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벤제마를 대체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레알은 과거에도 핵심 선수를 대체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며 케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케인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득점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고 이번 시즌에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30골을 넣어 놀라운 시즌을 보냈다며 올 시즌 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케인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탈출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팀에서 뛰길 원하는 케인의 갈망 때문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성적은 초라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구단 수뇌부를 비판하며 물러난 후 성적은 더욱 미끄러졌고 18승 6무 14패를 기록하며 최종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고사하고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진출도 무산됐습니다. 케인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케인이 레알을 원한다 해도 이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깐깐한 협상 때문입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2천만 유로, 한국 돈 1,700억 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레알이 선수를 얹어주는 식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며 맨디를 주는 조건으로 이적료를 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케인을 원하는 팀은 레알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맨유의 에릭 테나흐 맨유 감독이 다음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 케인의 영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협상의 달인 레비 회장이 케인의 몸값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매체는 레알이 케인을 영입할 경우 추후 홀란드를 데려오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레알은 홀란드와 킬리안 음바페 중 한 명을 영입할 계획이었지만 벤제마가 갑자기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케인이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존재만으로도 손흥민을 열받게 한 선수가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토크스포츠의 진행 및 해설자로 활동 중인 로라 우즈는 지난 여름 브라질 윙어 히샬리송 영입과 실패가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부담이 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즈는 히샬리송을 시즌 최고의 실패작으로 꼽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손흥민을 화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이 13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마주한 가운데 30골을 터뜨린 해리 케인 외엔 주요 공격수들은 부진했고 브라질의 신입생인 히샬리송도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체는 히샬리송이 맨유 스타인 안토니와 함께 많은 팬들이 뽑은 올 시즌 실패작이라면서 우즈가 토크스포츠를 통해 히샬리송과 손흥민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 에버턴에서 6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으로 히샬리송은 영입했습니다. 3톱 전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고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는 전 대회를 통틀어 35경기에서 단 3골에 그쳤고 리그에선 1골에 머물렀습니다. 로라는 토크스포츠를 통해 히샬리송을 6천만 파운드나 주고 영입했지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골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 영입 후 시즌 초반 손흥민을 팀에서 제외시킬 때가 있었고 손흥민은 빼는 건 아니었지만 팀 내 그의 존재만으로도 손흥민을 화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히샬리송 영입 후 포지션 경쟁 속에 손흥민이 벤치로 밀린 적이 드물게 있었지만 사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히샬리송의 트레이드마크 비둘기 댄스 세리머니를 함께 할 만큼 절친입니다.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시즌 후반 히샬리송이 마침내 리그 첫 골을 터뜨렸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이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로라의 주장은 자신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주장입니다. 더부트룸은 히샬리송이 정말 손흥민을 열받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을 위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고
해리 케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며 골든부트를 수상했으며 올 시즌 토트넘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손흥민은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히샬리송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며 시즌을 마감했지만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았다고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으로선 손흥민이 다음 시즌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고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에게 부담이 된 선수는 히샬리송뿐만이 아닙니다. 단주마 선수도 히샬리송과 같이 에버턴을 배신하고 왔지만 별 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주마는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비아레알을 떠나 토트넘의 임대로 합류했습니다. 단주마는 당초 에버턴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토트넘의 러브콜을 받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당시 에버턴 팬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을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초라하게 퇴장할 예정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아르나우트 단주마는 다음 시즌 토트넘 호스퍼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단주마는 토트넘에 효과가 없었고 다음 시즌도 맴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별을 예상했습니다. 단주마는 지난 1월 임대 신분으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부진에 빠져있던 상황이라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토트넘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인 단주마에게 많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선발은 1회에 그쳤고 교체로만 그라운드를 밟았으며 풀타임 출전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은 단주마를 임대로 품으면서 완전 영입 조항을 삽입했지만 활용하지 않고 결별의 길을 걸을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떠나면 우승이라는 공식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승을 한 선수는 손흥민에게 밀려 이적한 라멜라와 브리안 힐입니다. 라멜라는 현재 세비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비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AS 로마의 연장 및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90분 동안 1대1로 마친 두 팀은 연장 접전까지 가는 경기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세비야가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비야는 통산 7번째 유로파리그 우승에 성공했고 역대 최다 우승팀입니다. 이번에 세비야가 우승에 성공하며 또 다시 토트넘을 떠나면 우승이라는 공식이 증명됐습니다. 에릭 라멜라와 브리안 힐이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에 성공한 것입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에서 활약했지만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라멜라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라멜라는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에게 밀리며 점차 자리를 잃었고 결국 세비야로 팀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세비야로 임대 이적한 브리안 힐도 마찬가지로 우승 트로피를 들며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탈트넘하면 우승이라는 공식이 확인된 가운데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는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구단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포브스 선정 가장 가치 있는 축구단 9위에 자리함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두 번째로 높은 구단으로 뽑혔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돈은 제일 잘 벌지만 축구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5월 31일 전 세계 축구단의 가치를 평가한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포브스는 유럽 구단의 경우 2021-2022 시즌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미국 구단은 2022 시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사상 최초로 60억 달러, 한국 돈 7조 9,380억 원을 넘어 1위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토트넘은 28억 달러, 한국 돈 3조 7,044억 원의 가치를 기록해 9위를 차지했습니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22억 6천 달러, 한국 돈 2조 9,899억 원보다 높았습니다. 토트넘이 더욱 놀라운 건 바로 영업이익 순위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수입의 경우 5억 9,100만 달러로 역시 9위를 차지했지만 영업이익은 1억 5,200만 달러, 한국 돈 2,010억 원으로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비극팀 중에서도 토트넘은 영업이익 2위를 기록했고 분데스리가의 명문팀 바이에른 뮌헨보다도 높은 이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호성적과 별개로 토트넘의 축구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 상위 10개 구단 중 다음 2023-2024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하는 두 구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토트넘이고 다른 한 구단은 첼시입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은 축구는 하기 싫어하고 장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트넘의 팬들은 이런 구단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장사만 하고 있는 레비 회장의 소나기를 벗어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밀려
다른 팀으로 이적한 라멜라마저 우승한 상황에서 화가 안 난다면 그건 비정상이고 프로 선수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토트넘이 축구가 아닌 장사만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망설일 일말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짠돌이라며 토트넘의 레비 회장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레비 회장이 있는 한 토트넘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장사만 하고 있는 토트넘을 벗어나 라멜라처럼 우승컵을 들어 올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